안녕하십니까, 박철 교수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살던 16, 17세기의 스페인 왕국은 절대 군주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목숨까지 걸어야 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르반테스는 기사소설이라는 형식 속에 돈키호테의 광기를 문학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묘하게도 당시 교회, 귀족, 사회, 정치 문제들까지 돈키호테의 입을 통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유가 존재하는 멋진 공화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플라톤의 공화국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르반테스는 독서광이었죠. 큰 틀에서 보면 돈키호테는 자유와 정의가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돈키호테 1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돈키호테는 한마디로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기사입니다. 불의를 간과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싸우고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 둘시네아 공주를 위하여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거대한 풍차와 우스꽝스러운 싸움을 하는 무모한 기사의 모습으로 알려진 돈키호테는 17세기 스페인 작가이자 현대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돈키호테는 이웃 사람들이 착한 알론소 끼하노라고 부르는 시골 귀족으로서 기사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독서로 결국 그는 자신이 읽은 이야기들을 현실로 받아들여 스스로 자신을 기사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마디스나 팔메린 같은 편력기사들 중 한 명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붙인 뒤 7월의 어느 날 동이 트기 전에 중세의 복장과 무기를 갖추고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여인 둘시네아 델 또보소의 사랑을 얻기 위해 로시난떼를 타고서 집을 나섭니다. 마침내 성이라고 상상한 주막에 도착하여 주막집 주인과 창녀 2명의 조소 속에 그는 편력기사가 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정식 기사가 되었다고 기분이 좋아진 돈키호테는 길에서 만난 톨레도의 상인들에게 둘시네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길에 나동그라지는데 같은 마을에 살던 한 농부가 돈키호테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옵니다. 한편 이 같은 돈키호테의 광기가 기사소설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그의 조카딸과 가정부 그리고 동네 신부와 이발사는 그의 서재에 있던 기사소설들을 끄집어내어 불살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이 든 돈키호테는 이웃에 사는 시골 농부 산초 판사에게 섬의 총독자리를 약속하며 자신의 종자가 되어줄 것을 설득하여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돈키호테는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산초를 거느리고 모험을 찾아서 두 번째로 집을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들판에 있던 30개, 40개의 풍차를 발견하고서 돈키호테는 이를 거인이라고 여겨 싸움을 벌이는데 그가 달려든 상대는 거인이 아니라 단지 풍차일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풍차와 싸워 비참하게 패배한 돈키호테의 모습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이상주의자의 투쟁을 희화화한 것입니다. 그의 눈의 풍차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이며 첫눈에 보아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인일지라도 정의로운 기사 돈키호테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약자를 위해 악한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 세르반테스는 톨레도의 알까나 시장을 거닐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라비아인 역사학자 시데 아메떼 베냉헬리가 아랍어로 쓴 돈키호테 델라 만차 이야기 원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후 모리스 코인에게 부탁하여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 후 시대 아메떼가 쓴 돈키호테의 모험 이야기를 가지고 돈키호테의 모험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힙니다. 이 같은 서술이 사실이라면 돈키호테의 작가는 구장부터 세르반테스가 아니라 무어인 시데 아메떼 베냉헬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독자들은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세르반테스는 9장 이후부터 작품이 끝날 때까지 무어인 시데 아메떼 베냉헬리의 이야기를 번역해서 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같은 작가의 실종은 당시 종교재판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무어인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로 여겼기 때문에 무어인이 하는 말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1편 18장에서 돈키호테가 양떼들을 군대라고 착각하여 싸운 이야기, 22장에서 갤리선 노역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풀어준 이야기, 이로 인해 돈키호테는 종교 경찰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시에라 모레나 산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아마디스 데 가울라 기사의 고행을 흉내낸다며 자신도 둘시네아를 위해 산속에서 고행을 행하는데, 농부의 딸 도로테아와 공작의 아들 돈 페르난도와의 사랑 이야기, 루신다와 까르데니오의 사랑 이야기에 연루되면서 작품의 흥미가 매우 고조됩니다. 이후 36장에서 사랑은 해피엔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돈키호테 1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르반테스 자신이 알제리에서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는 기독교 군인과 무어 여인 소라이다의 사랑 이야기를 삽입소설로 소개하였습니다. 종교경찰의 추적을 받던 돈키호테는 우여곡절 끝에 고향 친구인 신부와 이발사의 도움으로 마차에 태워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52장에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가 세 번째로 집을 나와 사라고사로 갔다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돈키호테 1편에서 주인공은 2번 집을 떠나 수많은 모험을 하고 귀향합니다. 돈키호테의 세 번째 가출은 2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 산초에 의해 상징되는 평행선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겪는 끊임없는 갈등과 화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에 도전을 합니다. 연속되는 패배에도 굴복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도전하는 돈키호테, 바로 실존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